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경쟁하고 계십니까?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 같은 부서의 동료, 비슷한 분야의 창작자.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경쟁합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하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경쟁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고객은 유한하며, 자원은 부족합니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들어가서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본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이 질문에 독특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리 잡은 시장에 여러 번 뛰어들었습니다. 온라인 결제, 전기차, 우주산업, 모두 기존 플레이어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 당시 온라인 결제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결제 방식은 불편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했고 보안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은행들은 느렸고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인터넷 시대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기존 결제 방식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거나 더 낮은 수수료로 경쟁하는 것, 같은 판 위에서 더 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X.com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페이팔로 알려지게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은행이 필요하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고 구조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경쟁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머스크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했습니다. 페이팔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계좌번호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결제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것이었습니다. 페이팔은 결국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머스크는 이 돈으로 더 큰 구조 변경에 뛰어듭니다. 2002년 그는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우주 산업은 당시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영역. 나사의 발사체 제작을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들.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수십 년의 경험, 정부와의 관계,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경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를 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주 발사 비용이 왜 이렇게 비쌀까? 로켓은 왜 한 번 쓰고 버려야 할까? 기존 업체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계약이 보장되어 있으니 비용이 높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높을수록 계약 금액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구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수직으로 착륙해서 다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이것이 가능해지면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실제로 스페이스X의 첫 3번의 발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4번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스페이스X는 역사상 처음으로 로켓 1단을 지상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은 기존 업체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경쟁의 구도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느리고 못생겼고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진지한 사업 모델로 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기존 전기차 회사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기차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왜 전기차는 느려야 할까? 왜 못생겨야 할까? 그가 내놓은 대답은 스포츠카 로드스터였습니다. 빠르고 멋지고 비싼 전기차. 그 다음은 충전 인프라였습니다. 기존의 접근은 정부나 인프라 업체가 충전소를 깔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충전소까지 만드는 것. 기존 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입니다. 온라인 결제, 우주산업, 전기차. 3가지 완전히 다른 영역이지만 머스크의 접근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존 플레이어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시장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다르게 설계할 수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물론 머스크를 이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방식에는 논란도 많고 실패한 시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사고 구조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철학의 언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자주 인용하는 월러스 워틀스, 그의 책 부자가 되는 과학 3장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경쟁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의 구분입니다. 워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적 정신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오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창조를 통해서만 진정한 부가 만들어진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쟁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시장 경제의 본질이 경쟁 아닙니까? 워틀스가 말하는 것은 경쟁 자체를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경쟁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경쟁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 누군가 더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가진다. 따라서 내가 더 가지려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보다 더 잘해서 남의 몫을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경쟁적 사고의 논리입니다. 희소성, 결핍, 제로섬. 반면 창조적 사고는 다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가치는 만들어낼 수 있다. 파이는 새로 구울 수 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면 나도 얻고 남도 얻을 수 있다. 워틀스의 언어로 표현하면 창조적 사고는 세상의 가치를 추가하는 사고입니다. 머스크의 사례를 이 틀로 분석해 봅시다. 기존 우주산업의 플레이어들은 경쟁적 사고 안에 있었습니다. 정부 계약이라는 한정된 파일을 두고 싸웠습니다. 보잉이 가져가면 록히드 마틴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로비를 하고 정치적 관계를 만들고 가격보다는 관계로 승부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우주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 재사용 로켓이 가능해지면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이 창조적 사고입니다. 기존의 파일을 나누는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파일을 굽는 것.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는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 위성 인터넷, 민간 우주여행. 이런 시장들은 발사 비용이 높았을 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머스크가 발사 비용의 구조를 바꾸면서 새로운 시장 자체가 창조된 것입니다. 워틀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성공하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차 시장 전체가 커졌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이미지를 바꾸고 충전 인프라를 깔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사고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가 아닙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워틀스는 경쟁적 사고가 나쁘다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쟁적 사고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비효율적일까요? 첫째, 경쟁적 사고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데 쓰는 에너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반면 창조적 사고는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그 결과물이 자산으로 쌓입니다. 둘째, 경쟁적 사고는 결국 바닥을 향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 결국 가격 경쟁으로 귀결됩니다. 마진이 줄어들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창조적 사고는 천장을 향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적 사고는 시야를 좁힙니다. 경쟁자만 보게 됩니다. 창조적 사고는 시야를 넓힙니다. 고객의 진짜 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없는 시장,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스크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기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조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워틀스의 용어로 말하면 머스크의 부는 경쟁 우위가 아니라 창조 우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머스크처럼 로켓을 만들거나 자동차 회사를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의 사고 구조입니다. 경쟁에서 창조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 이것은 어떤 규모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쟁적 사고 안에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에서 누구와 경쟁하고 있습니까? 경쟁자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자주 확인합니까? 경쟁자보다 더 잘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까? 인식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방식은 관성의 결과입니다. 머스크가 한 질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로켓은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하지? 왜 전기차는 느려야 하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왜를 붙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 고객의 진짜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경쟁적 사고는 경쟁자를 봅니다. 창조적 사고는 고객을 봅니다.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고객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데 쓰면 어떨까요? 고객은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로켓을 재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구조를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계는 없는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객이 불편해하는 지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일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경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워틀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경쟁적 정신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경쟁 자체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통해 경쟁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길까 보다 판을 어떻게 바꿀까가 중요하다. 경쟁의 프레임 안에서는 기존 플레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판 자체를 바꾸면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경쟁적 사고는 제로섬을 전제합니다. 창조적 사고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파이 자체를 키웁니다. 셋, 경쟁적 사고는 소모되고 창조적 사고는 축적된다. 경쟁에 쏟는 에너지는 상대를 이기면 끝납니다. 창조에 쏟는 에너지는 자산이 되어 쌓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강한 경쟁자들이 있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 했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경쟁의 판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구조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구조. 다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부가 어디서 올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비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상력이 어떻게 부의 첫 번째 재료가 되는지,
한 혁신가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